묻지마 살인. 아무 이유 없이 길거리에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는 행위. 묻지마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다르게 더 크게 화제가 되고 미디어의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묻지마 살인의 특수성과 범죄 양상 때문인데요. 보통 살인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종의 사건으로 분노를 느껴 복수를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인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을 피해 미리 해코지를 피해갈 수라도 있죠. 또한 술을 먹다 시비가 걸려 우발적으로 싸움에 휘말릴 경우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자신이 중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살인은 절대 미리 알고 피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 묻지마 살인범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 집단 따돌림, 사회적 빈곤 등의 이유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쌓여 그게 어느 날 폭발해버리며 길거리로 나와 아무나 죽여버리죠. 따라서 평생 착한 일만 하고 선했던 사람이라도 운이 나쁘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작년엔 한국에서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많았죠. 묻지마 살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이를 도리마라고 부르곤 합니다. 도리마는 일본의 요괴로 옛날 옛적 마을의 집들을 돌아다니며 자신과 마주친 사람들에게 재앙을 불러왔다고 하죠. 마치 남에게 무분별하게 피해를 주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묻지마 살인을 도리마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2000년대 후반 경제난으로 인해 20, 30대 실직자들이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했는데요. 그럼 오늘은 일본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충격적인 묻지마 살인 사건 탑3를 알아보도록 하죠. 3위,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 방화 사건. 여러분 애니 좋아하시나요? 일본에는 쿄애니라 불리는 교토 애니메이션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1900년대의 붉은 돼지, 크레용 신짱, 도라에몽 극장판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애니메이션의 하청업체로 참여했으며 후엔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중2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 칠훈의 시작의 한 발 등을 제작하기도 했죠. 그렇게 수많은 오타쿠들에게 행복을 주던 쿄애니에서 2019년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엄청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사상 최초로 애니메이터가 단체로 묻지마 방화 사건에 휘말린 건데요. 정말 사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총 인원은 74명으로 사망자는 무려 36명, 부상당한 사람은 32명, 그리고 멀쩡히 살아남은 생존자는 겨우 6명뿐이었죠. 원래 처음 발견된 사망자는 33명이었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아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상자 중 3명이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견디다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의 사인은 대부분 전신화상, 일산화탄소 중독, 질식사였죠. 그렇다면 누가 왜 열심히 애니메이션을 만들 뿐이던 직원들을 살해한 걸까요? 이 사건의 범인은 아오바 신지라는 남성으로 사건 당일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시내! 라고 외치며 10리터가량의 휘발유를 벽이나 바닥, 심지어 직원들에게 뿌려대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지는 멍청하게 자기 몸에도 불을 붙였고 깜짝 놀란 그는 주변 이웃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누르며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친 그는 역 근처에서 경찰에게 체포되는데요. 체포 당시 그는 얼굴과 가슴, 손과 발 등 광범위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죠. 따라서 교토 시내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신지의 치료를 담당했던 우에다 다카이로 교수는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를 죽음으로 도망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결국 그는 필사적으로 4개월 동안 신지를 치료하여 죽을 확률이 97%에 육박했던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5일 교토지방법원에서 아오바 신지의 공판이 열렸는데요. 그의 범행 전 행동을 보면 철저한 계획범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전 제1스튜디오와 4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신지는 멀리 교토까지 와서 미리 현장 답사를 하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범행 하루 전에는 휘발유가 담긴 통을 카트에 실어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범행 당일 아침엔 스튜디오에서 500m 떨어진 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했으며 근처 주유소에서 발전기에 사용한다며 휘발유를 추가로 구입했죠. 추가로 체포 당시 그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는 칼과 망치 등 여러 개의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불길을 피해 도망치는 직원들은 그가 1층에서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였을 가능성도 있었죠. 결국 교토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고 망상성 장애가 있었지만 범행에는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 아오바 신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후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와 신카이 마코토가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애니메이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SNS를 통해 피해자들의 무사를 기원하였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있는데 그 많은 직원들이 왜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을까요? 우선 교토 애니메이션 제일스튜디오는 총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건물이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빠르게 불길이 번졌으며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진 나선형 계단을 통해 순식간에 연기가 퍼졌다고 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했다고 하죠. 안타까운 사실은 직원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는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옥상문을 열지 못하고 옥상 문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위, 시모노세키역 무차별 살상 사건. 1999년 9월 29일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역에서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엔 매점과 식당이 있어 사람들이 항상 붐볐는데요. 그러던 그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자동차 한 대가 돌진합니다. 이 흰색 자동차는 순식간에 돌진하여 행인 7명을 쳐버렸죠. 이후 차량은 개찰구 앞에서 길이 막히자 멈춰섰고 뒤이어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의 이름은 우아베 야스아키. 섬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손에는 시칼이 들려 있었죠. 우아베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칼을 마구 휘두르며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쫓아가는데요. 이때 우아베의 무차별 흉기 난동에 행인 8명이 칼에 찔렸으며 7명이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결국 차로 인한 사망자는 2명, 칼에 찔려 숨진 사람은 3명으로 우아베는 이날 5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죠. 다행히 묻지마 살인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그는 오후 4시 30분경 영무원에게 제압당하며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진짜 미친놈 마냥 사람을 죽여대는 모습이 악마가 따로 없는데요. 우아베 야스아키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우아베의 일생을 살펴보도록 하죠. 1964년 3월 우아베는 교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머리가 좋았기에 명문대인 큐슈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성인이 되며 생겨난 대인공포증. 우아베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무조건 싫어할 거라는 망상에 빠져버려 대학 시절엔 친구 한 명도 사귀지 못하였죠. 그래서 나름 정신과를 다니는 등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아베의 대인공포증은 완치될 기미가 안 보였고 대출까지 받아 시작한 사업은 망해버렸죠. 어이가 없는 게 영업용 트럭을 대출까지 받아 샀는데 곧바로 태풍 18호가 일본을 덮치며 우아베의 트럭까지 침수시켜버렸습니다. 게다가 몇 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죠. 우아베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아내를 붙잡았지만 워낙 그녀의 태도가 강경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아니, 빚은 남아있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뭘 해도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세상 때문이야. 그냥 죽자. 근데 나 혼자 가버리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아무나 눈에 보이는 대로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나도 같이 죽어버리자. 그렇게 우아베는 살인을 결심하자마자 흰색 마스다 패밀리아를 렌트합니다. 그리고 차량 조수석에 범행했을 시칼과 마지막에 자살하기 위한 수면제 120정을 준비했죠. 이후 무차별 대량 살상을 일으킨 뒤 체포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사회에 불만이 있어 아무나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나중에 열린 재판에서 일본 대법원은 우아베가 범행 당시 약간의 우울증은 있었지만 범행을 일으킬 만한 심신미약 상태는 절대 아니었으며 사건 자체가 역사상 보기 힘든 잔혹하고 흉악한 범죄였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대한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29일 1년 8개월 만에 우아베 야스아키는 히로시마 구치소에서 사형당합니다. 1위,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 어느 날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을 죽일 거라는 내용으로 새벽 5시 21분에 올라온 글이었죠. 글쓴이는 차를 이용해 살인을 할 것이며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칼을 쓸 것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 살인 예고를 한 건데요. 해당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그냥 온라인이니까 뭐 또라이 한 명이 헛소리하는구나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8일 무차별 살인을 하겠다던 해당 글은 끔찍하게도 정말 실현되고 말았죠. 사건
사건 당일 아키하바라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도로가 통제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길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심지어 아키하바라는 원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낮 12시 30분경 갑자기 2톤 트럭 한 대가 적신호를 무시하더니 사람들이 걷고 있던 교차로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민 5명이 차에 치여 날아갔죠. 그러다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혀 트럭이 멈췄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교통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트럭에서 내린 남성은 카토 토모히로로 며칠 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사람이었죠.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바이벌 나이프로 괴성을 지르며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로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의 칼에 찔린 사람만 12명, 그중엔 경찰도 있었는데요. 10분가량 사람들을 찌르며 경찰에게서 도주하던 그는 경찰이 권총을 겨누며 진압하자 순순히 칼을 버리고 투항합니다. 이후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헤이세이 시대 최악의 묻지마 살인, 테러, 무차별 살상 사건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살인범들이 그러하듯 카토 토모히로도 불행한 일생을 보내왔습니다. 부모의 상습적인 구타와 사회적 멸시 등 그는 평생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이나 친구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의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고 카토 토모히로는 결국 2022년 7월 26일 도쿄구치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며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철몽몽이었습니다.